72세 김씨 할머니는 중고거래 서비스 당근마켓을 이용해 금목걸이를 판매하다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보통 판매자는 물품을 판매 후 돈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판매자인 김 할머니는 어쩌다 전 재산을 잃었을까요? 저는 30년간 사기 사건을 담당했던 전직 형사 박형래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쉽게 사기 행각에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김할머니는 72세의 연세에도 디지털 교육 시간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똑똑한 어르신입니다. 이런 김할머니가 어떻게 노후 자금을 모두 날렸을까요? 먼저 이번 영상은 당근마켓을 이용한 범죄자들의 사기 수법과 예방법을 다루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근마켓이라는 앱은 대한민국에서 중고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되고 있는 훌륭한 모바일 중고거래 서비스입니다. 잘만 사용한다면 생활 속 자신에게 불필요하지만 사용 가능한 물건들을 나눌 수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에 우리 국민들끼리 거래할 수 있는 훌륭한 서비스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 중 5위 안에 드는 앱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신뢰도 높은 앱에서 어떻게 사기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당근마켓 또는 중고거래 앱을 이용하시거나 이용할 예정이셨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사건의 함정을 여러분의 친구들과 가족에게 공유하고 예방해주세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매 4월의 어느 수요일 오전 72세 김씨 할머니는 20월 덕이며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불편하셨던 김씨 할머니는 혈적이는 20을 가다듬으며 한쪽 무릎을 잡고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여기 한진우 대리님 계신가? 놀란은행 보안 남단이 뛰어와 할머니께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저희 은행의 한진우란 사람은 너 판마. 그 말을 듣고 김씨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없이 울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김씨 할머니는 평범한 72세 여성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전셋집에서 혼자 사시죠. 디지털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었지만 72세의 나이로 불러주는 곳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독립했고 국민연금으로는 생활이 빼듯했습니다. 몇 달 뒤 막내 아들의 첫째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 기죽이고 싶지 않아 며느 이산후 조리원 비용이라도 챙겨주기 위해 남편이 생전에 사둔 금목걸이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다룰 줄 아셨습니다. 자식들이 가르쳐줬거든요. 당근마켓 앱도 첫째 손자가 추천해줘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당근마켓이라는 앱은 이미 동네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했어요. 중고거래 앱으로 옆집 이할아버지부터 김씨 할머니의 자식들까지 자주 사용하는 앱이었죠. 며칠 전 이후 집 이씨 할머니가 당근마켓으로 순금 반지를 금은방 시세보다 더 비싸게 팔았다고 했어요. 김씨 할머니는 이어 만 것 아니냐고 되물었던 이씨 할머니는 만나서 거래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했죠. 그리고 이씨 할머니는 자신이 다니는 노인대학 친구들은 당근마켓으로 TV도 산다며 믿을 만한 앱이라고 설명했죠. 동네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 모두가 당근마켓을 이용한다니 김씨 할머니는 그냥 세상에 뒤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대부분이 그렇다고 했어. 어딜 가도 디지털 세상이라 뒤처지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김씨 할머니는 당근마켓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이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의 고통을 안겨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당근마켓에 대물켰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금목걸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순금 목걸이 500만 원 직거래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서 말이죠. 사실 할머니는 조심스러웠어요. 인터넷 거래가 이용하다는 뉴스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직거래만 하겠다고 명시까지 했습니다. 나는 조심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이죠. 게시글 올린 지 1시간도 안 돼서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목걸이 구매하고 싶습니다. 보증금 450 먼저 입금해드리고 50만 원은 근처 금은방에서 진품 확인 후 바로 입금해드려도 될까요? 할머니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400원 원을 주고 사기를 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자 내용이 정중했어요. 김씨 할머니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건데 별 문제 없겠지. 바로 이 순간 함정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릴 사기 수법은 조금 복잡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 사기가 아니라 삼자 사기라고 부르는 복잡한 수법이거든요. 등장인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매자 A, 피해자 김씨 할머니, 그리고 사기꾼 C가 있습니다. 이 사기의 핵심은 사기꾼 C가 구매자 A와 피해자 김씨 할머니를 모두 조정했던 겁니다. 사기꾼 C는 김 할머니의 금목걸이 게시글 보자 마자 그 게시글과 사진을 훔쳐서 자신의 계정으로 다시 판매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450만 원으로 낮췄어요. 그리고 중요한 조건을 하나 붙였습니다. 손익금과 택배 거래만 가능하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왜 가격을 낮췄을까? 500만 원에 올린 김씨 할머니보다 더 빠른 구매 문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500만 원짜리를 500원에 파니까 조금 의심스러운 택배 거래였어도 구매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기꾼의 바람대로 할머니보다 사기꾼 C에게 구매자 A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A는 진짜 구매자예요. 사과 50만 원의 금목걸이를 사고 싶어 했습니다. 사기꾼 C는 구매자 A에게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먼저 알려주고 앱 채팅이 아닌 문자로 연락하기 유도했습니다. 이유는 고의 거래라 불안할 수 있으니 자신의 개인 번호를 알려줘 신뢰를 쌓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범행에 사용될 계좌 번호는 문자로 보내야만 사기 확률이 올라갔기 때문이죠. 앱에서는 사기꾼은 각자 아이디를 이용하고 있기에 계좌 실명과 아이디 이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자로 계좌를 보냈다면 이름과 계좌 실명이 같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치밀한 방법으로 사기를 친 겁니다. 사기꾼 C는 구매자 A에게 고액 물품을 싸게 파는 대신 택배로 보내드린다는 확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물건에 문제가 생기거나 분실된다면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고 혹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전액 변상하겠다며 구매자 A씨를 안심시키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기꾼 C는 구매자 A에게 김씨 할머니의 계좌를 알려주고 김씨 할머니 계좌로 구매자 A가 입금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한편 사기꾼 C는 김씨 할머니에게도 연락했어요. 할머니, 제가 금목걸이 사고 싶은데 보증금으로 450만 원 먼저 드리고 나머지 50만 원은 근처 금무방에서 진품 확인 후에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구매자 A는 450만 원을 김씨 할머니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자신이 택배로 받을 금목걸이 카피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정후입 김 할머니는 450만 원이 입금된 걸 확인하고 보증금이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토록 정교한 사기 방식에 여러분이라면 안 속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사기꾼이 김 할머니 집에 찾아왔어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금목걸이를 받아갔죠. 금무방에서 확인하고 바로 50만 원 입금해 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그를 믿었습니다. 이미 45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으니까요. 김씨 할머니는 기다렸습니다. 설마 50만 원 가지고 사기를 쳐서 젊은 사람이 인생 망가질 일 있겠어? 싶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물건값이 500인데 450을 주고 사기치고 도망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김 할머니는 50만 원이 입금되기를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 대신 다른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거래에 연루되어 거래 정지 예정입니다. 즉시 연락 바랍니다. 은행 금융보안센터라며 파란색 글씨의 전화번호와 함께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김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자신이 사기를 당한 줄도 모르고 내가 뭔가 잘못된 거래에 연루됐나? 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리고 문자 속 전화번호로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은행 직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객님 K씨은행한 진우 팀장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고객님 계좌로 불법 작은 사법에 50만 원이 들어와서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통장이 2, 3개월 동안 완전히 막힙니다. 연금도 못 받으시고 카드도 못 쓰세요. 몇 시간 전에 입금된 걸로 확인되는데 어떤 거래 하셨나요? 김씨 할머니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진품 확인이 몇 시간이 지날 정도로 오래 걸리나 생각하며 하루 종일 기다려도 연락이 없던 당근 마켓 구매자가 생각났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뭔가 머리를 세게 맞은 듯 했습니다. 내가 사기당했구나. 그제서야 눈치채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당근 마켓에 50만 원 사기는 큰일도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건이 김씨 할머니에게 들이닥쳤습니다. 김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은행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즉시 안전계좌로 전 재산을 이체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호조치 받으실 수 있어요. 늦으면 은행거래 정지뿐만 아니라 고객님 예금도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금 보호가 어렵다니요? 김씨 할머니는 무서웠습니다. 할머니는 공포에 떨며 생각했습니다. 통장이 막히면 어떻게 살지? 연금까지 못 받으면 생활 자체가 어려운데 큰일이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편이 먼저 떠나면서 남겨진 보호금과 자식들이 혼자 지내기 적절하시면 실버타운 입주라도 생각해보라며 억지로 밀어 넣어준 돈 합쳐서 4억 원이라는 전 재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나요? 남편의 유산과 자식들의 피와 땀으로 모아온 돈, 총 4억 원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김씨 할머니는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원은 김 할머니에게 새로운 은행 앱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원래 쓰던 앱이 있어도 긴급 상황에는 은행 자체에서 보내는 앱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며 문자로 앱 설치 인터넷 주소를 보내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앱에 자신의 모든 개인정보를 입력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개인정보를 다 입력하니 은행원은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며 김 할머니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원은 김씨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순말 고객님 정말 50만 원을 쓰고 어려울 것 같지만 4억 원은 지킬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금 전액 안전 계좌로 입금 완료되었으며 총 금액은 4억 원입니다. 김씨 할머니는 이 한 번의 급박한 통화의 적금, 예금, 심지어 보험의약금까지 모든 돈이 한 번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범인에 대해 짐작하셨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김씨 할머니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은행원이 아닌 사기꾼 씨와 연결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던 겁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원을 사칭해 김씨 할머니에게 악성액을 깔게 한 후 김씨 할머니의 개인정보와 적금 예금 그리고 보험회약금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탈탈 털어갔습니다. 김 할머니가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은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진짜 은행에 문의했을 때였죠. 어떤 거래정지 예정 문자요. 저희가 그런 문자 보낸 적 없는데요. 이미 늦었습니다. 돈은 이미 여러 계좌를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이 사건은 김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수없이 많아요. 서울 강서구에 사는 70세 박 할머니는 손주에게 노트북을 선물하려고 중고 마켓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포장도 뜯지 않은 새 노트북을 발견했어요. 시중과 15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파는 글이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판매자와 직거래 약속을 잡았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30대 남성 판매자를 만났고 노트북도 확인했어요. 포장도 그대로 있었고 정품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트북을 가져가려는 순간 판매자가 말했어요. 입금이 안 들어왔는데요. 박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어제 메시지로 받은 계좌로 100만 원을 보냈는데 사실 박 할머니가 돈을 보낸 계좌는 진짜 판매자 계좌가 아니었습니다. 사기꾼이 중간에서 가짜 계좌 번호를 알려준 거였어요. 진짜 판매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박 할머니는 100만 원을 날린 겁니다. 부산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68세의 씨는 더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매출이 떨어져 월세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명절에 선물해준 상품권들을 현금화하려고 당근 마켓에 올렸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 어찌 온라인 쇼핑몰 상품권 30만 원, 어찌 이 씨는 이 상품권들을 75만 원에 팔려고 했습니다. 곧 구매자가 나타났어요. 이 금에 드릴 테니 택배로 보내줄 수 있나요? 이 씨는 이금을 확인하고 상품권들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추적 번호도 구매자에게 알려줬고요. 그런데 상품권이 배송된 후에 실제 거래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연관계좌로 금융거래를 제한한다는 문자가 왔어요. 사기꾼이 중간에서 구매자를 물색해 이 씨의 계좌 번호를 가짜로 알려준 거였거든요. 구매자가 이금 계좌를 경찰에 신고해 이 씨의 통장이 실제로 정지당한 겁니다. 상품권은 사기꾼에게 가고 생판, 모르는 구매자가 이 씨에게 돈을 이금했던 겁니다. 이 모든 피해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나는 조심했는데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직거래를 고집했거나 상품을 직접 확인했거나 이금 내역을 확인했거나 나름대로 조심했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사기꾼들은 바로 그런 조존스러운 마음을 이용합니다. 조심스러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속아요. 자신이 충분히 검토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간에서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첩근의 모두를 조정하는 사기 방식을 저희는 삼자사기라고 지정했습니다. 삼자사기 피해는 이제 집계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자신이 삼자사기를 당했다는 걸 모르거든요. 그냥 내가 실수했나? 라고 생각하며 신고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는 김 씨 할머니를 만났을 때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전 재산이었어요. 정말 전부였어요. 내가 남편의 마지막과 내 자식들의 피와 땀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할머니는 자책하고 계셨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너무 어리석었나? 하지만 이건 절대로 할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30년간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만났지만 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 이상입니다. 세상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김 씨 할머니는 말합니다.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돈을 내고 구매하는 것조차 모든 게 거짓 같고 휴대폰 앱들도 의심스러워 누르지 못하겠다고. 이게 바로 사기의 진짜 피해입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평생 쌓은 타인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할머니는 이제 집 밖으로 나가기도 무서워하세요. 혹시 또 당할까봐 창피하고 미안해서 자식들에게 아직 말도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기를 당하는 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기꾼들이 나쁜 거예요. 그들은 선량한 사람들의 신뢰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문제예요. 이런 사기가 가능한 건 우리 사회의 디지털 격차 때문입니다. 시니어 세대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어느 정도 사용할 줄은 알지만 온라인 사기의 정교함까지는 따라가기 어려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기성 세대는 사람을 믿고 사람은 세대입니다. 그 신뢰를 악용하는 게 바로 이런 사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근 마켓 이용 시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당근페이 안심결제로 거래하세요. 안심결제는 구매자가 물품을 안전하게 받고 구매 확정을 하면 판매자에게 거래 금액을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둘째, 당근페이의 당근머니 송금으로 거래 상대방 계정과 거래하세요. 당근페이는 당근마켓에 돈을 입금해 두고 실제 돈처럼 쓸 수 있는 당근마켓 포인트입니다. 셋째, 당근머니 송금 이용 시 외부로 유도하는 경우 주의하세요. 당근마켓의 앱상에서 거래가 아닌 개인 휴대번호로 계좌번호가 적힌 문자가 올 경우 의심하고 거래하지 마세요. 문자로 오는 계좌번호로 거래하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기당했다고 생각되면 즉시 은행에 가서 계좌 지급 정지 신청하세요. 늦어도 하루 이내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반드시 다른 사람과 상의하세요. 사기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다른 사람과 상의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금융사기의 피해 금액은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김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은행에도 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죄송합니다. 이미 돈이 여러 계좌를 거쳐서 회수 불가능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대답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예방이 중요한 거고요. 당하고 나서는 정말 방법이 없거든요. 사기 수법은 앞으로 더 교묘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고 확인하고 상의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김할머니와 다시 만났을 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형사님, 전 정말 조심한다고 했어요. 뉴스도 많이 보고 자식들한테도 배웠고. 그런데 왜 당했을까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나요? 이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전혀 어리석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너무 선량하셨던 거죠. 전 이젠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마트에서 계산할 때도 의심스럽고 무서워요. 이게 제가 살아갈 세상인가요? 바로 이겁니다. 사기의 진짜 피해는 돈을 잃는 것보다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게 더 큰 상처예요. 여러분, 김할머니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고통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위험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모님이 좁은 모님이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 지인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댓글로 나였다면 이렇게 대응했을 거다 라는 것도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과 대화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보호소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조심해야 할 최신 사기 영상으로 사기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